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윤지는 도시에 살다가 부모님이 남긴 작은 집에서 홀로 사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 마을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있어 가끔씩 기이한 전설이 전해지곤 했습니다. 윤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별로 믿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해 여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윤지는 마을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집안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가족 사진이 걸린 벽에는 틈새로 찬바람이 새어 나오는 것 같았고 거실에 놓인 오래된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키운 적 없는 고양이가 부엌 창 너머로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윤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었지만 그 고양이의 눈빛에는 뭔가 이질적이고도 불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진의 친구 수진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수진은 오랫동안 윤진의 유일한 친구였고 두 사람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진이 몸을 떨었습니다. 윤진아,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윤진도 그 기분을 느끼고 있었지만 친구에게 괜히 겁을 주고 싶지 않아 더 신경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느 오래된 집을 걷고 있었고 그 집의 각 방마다 이상한 형체가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방에는 고양이와 비슷한 형체가 있었고 그 형체는 윤진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진은 꿈에서 깬 뒤에도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전설과 관련해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그녀는 이 마을에 관한 오래된 기록을 찾았고 그곳에서 상징적인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이 마을에서 살던 한 여인이 억울한 사연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후로 그녀의 영혼이 고양이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을 죽게 만든 자들을 저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지는 또다시 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형체가 더 뚜렷해졌고 그 존재는 분명하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의 진실을 알아내고 싶다. 너는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말을 마치고는 사라졌지만 그 소리는 그의 귓가에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윤지는 겁을 무릅쓰고 그 집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끝자락에는 사라져간 집터가 있었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터 근처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면서 낡은 나무가 부러질 듯이 신음소리를 냈고 뒤에서 또 그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는 그녀를 한 곳으로 이끌었고 그곳에는 오래된 일기의 조각이 묻혀 있었습니다. 윤지는 일기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그 안에는 전설과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지는 이 마을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과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다른 마을 주민들이 그녀를 두려워하여 그녀의 삶을 앗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지는 수진의 원혼이 그동안 자신에게 호소한 것이며 이제 그 사연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마을 회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진실을 말하고 억울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작은 추모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읊조렸습니다. 그 순간 윤지는 다시 한번 고양이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이의 눈빛이 한결 평온해 보였고 그녀는 자신이 해냈음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윤진의 집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가며 이제는 마을 전설의 일부분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윤지는 항상 그곳에 있을 것 같은 따뜻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그 고양이가 아직도 마을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마을은 한층 더 평화롭게 변해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얽힌 공포 이야기가 있다. 그 마을은 한때 활기차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던 곳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집과 건물은 하나둘씩 버려져 갔다. 폐허가 된 마을에 남아있는 것은 몇 안 되는 무인들 뿐이었다.
이상하게도 이곳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을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김철수는 도시 생활에 지친 나머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자 이 버려진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마을에 도착하자 폐허가 된 건물들과 자욱한 안개가 맞이했다. 그 적막감은 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다.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불안함을 애써 무시하며 그는 마을의 작은 모텔에 머물기로 했다. 모텔 입구에서 김철수는 주인 할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놀랍게도 매우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고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그러나 할머니의 눈에는 어딘지 모를 슬픔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밤이 되면 밖에 나가지 마세요. 약속해요. 할머니는 알 수 없는 당부를 덧붙였다. 철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첫날 밤 철수는 그동안의 피로 때문에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나 한밤중 갑작스러운 서늘한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철수는 깨어났고 왠지 모를 불길한 느낌에 휩싸였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사람의 형상이 보였고 그 형상은 점점 선명해졌다. 검은 실루엣이 마치 그를 바라보며 서 있는 듯했다. 철수는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찝찝한 기분에 다시 잠을 청하고자 했으나 거짓말처럼 심장이 빨리 뛰며 식은땀이 흘렀다. 다음날 철수는 마을을 탐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오래된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길을 걷던 중 산책하던 개를 만났다. 개는 철수를 보더니 겁에 질린 듯 으르렁거리며 도망갔다. 순간 마을 주위를 둘러싼 이상한 공기가 더 미스터리하게 다가왔다. 날이 저물었을 때 철수는 전날 이상한 그림자를 잊으려 했다. 그러나 점점 더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불안했다. 그러던 밤 또다시 이상한 소리에 깼다. 이번에는 무언가가 그의 방문 앞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너도 떠나고 싶지 않을 거야. 존재할 수 없는 듯한 낮고 거친 음성의 철수는 등골이 오싹했다. 그는 곧바로 불을 켜고 문을 열었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다음 날 그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모종의 이유로 이 마을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본 것과 느낀 것들이 단순 착각이라기에는 너무 생생했기 때문이다. 모텔을 나서며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할머니는 그저 짧게 미소 지으며 알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길 잃은 영혼들이여 다시 그를 찾아가렴. 철수는 그것을 들었는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등 뒤로 흐르는 찬 기운은 여전히 그와 함께였다. 마을을 떠나는 길 철수는 차를 몰며 백미러를 보았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마을의 모습과 할머니의 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이상한 마을은 겉보기보다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다. 누구도 나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마을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까지 그의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그 마을을 떠나왔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느낌에 그는 가끔씩 꿈에서 그곳을 헤매고는 했다. 그리고 그곳의 비밀은 영원히 미궁 속에 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의 한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게시물을 발견했다. 제목은 진짜 무서운 썰 하나 풀어봅니다. 이 게시물은 수많은 댓글과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고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클릭했다. 글쓴이는 그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기묘하고 섬뜩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 우리 마을은 워낙 작아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지내는 곳이었다. 마을 외곽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어른들은 그곳이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며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의 호기심이란 그런 얘기에 더욱 불을 지피는 법이다. 어느 날 밤 나와 내 친구들은 용감하게 그 폐가를 탐험해보기로 결심했다. 모든 것이 어두워진 오후 10시쯤 우리는 손전등과 낡은 캠코더를 챙기고 폐가로 향했다. 그곳은 수많은 덤불과 잡초에 휩싸여 있었고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우리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누르며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자 강력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낡은 벽지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바닥은 먼지와 더러움으로 뒤덮여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집 안을 돌아다녔다. 각 방에서는 오래된 가구들이 벽에 기대어 있었고 몇몇 방에서는 아직도 누군가의 낡은 옷가지가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낮은 신음소리 같았다. 우리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결국 우리는 지하실 문 앞에 서게 되었다. 누군가 지하에 갇혀 있는 걸까? 우리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심정으로 문을 열었다. 지하실은 완전히 어두웠고 손전등 불빛조차 충분히 닿지 않는 깊은 곳이었다. 그때였다. 지하실 구석에서 하얀 형체가 서서히 나타났다. 손전등을 비추자 그것은 이미 형체를 잃고 피부가 쭈글쭈글하게 변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그 형체가 입을 벌리더니 우리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혼비백산의 폐가를 빠져나와 담장을 넘고 마을로 도망쳤다. 다행히도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그날의 경험은 나와 내 친구들의 머릿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그 후 우리는 그 폐가에 다시는 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일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집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날 밤 그 집에서 겪은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 폐가는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 이따금씩 새로운 사람들이 모험심에 이끌려 그 집을 방문하려다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속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날의 공포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무서웠고 아무도 그 경험을 다시 겪을 필요는 없으니까